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크리츠의 포괄적 직업 상담 과정 3단계를 순서대로 쓰고 설명하시오. 자, 우리 이거 1차 때 많이 외웠었죠? 진명문이죠? 자, 진명문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데요. 자, 진단 단계. 자, 뭐냐, 내담자의 진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진단하기 위한 그런 거죠. 그래서 내담자의 진로 문제를 파악 혹은 진단하기 위한 자료를 모으는 단계고요. 자, 두 번째는 명료화 또는 해석의 단계입니다. 명료화 또는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내담자와 상담자가 협력해서 의사결정 과정을 방해하는 태도와 행동을 확인하며 함께 대안을 탐색한다. 그래서 요 명료화 또는 해석은 여러분 이해하신 대로 쓰시면 좀 위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외워주시는 게 좋고요. 자, 문제 해결의 단계. 자,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확인했죠. 자, 확인했어요. 자, 그럼 이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단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취업 면접 성공을 위해 A씨는 금연을 하려고 한다. 먼저 금연을 위해 담배 흡연량을 줄이기로 한다. 이에 목표를 설정한다면 목표의 내용과 목표 설정의 원리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스마트의 원리라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의 원리를 목표 설정 원리 다 써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목표 내용부터 볼게요. 자, 평소 흡연량에서 기간을 정해두고 점차 줄여나간다. 자, 우리 목표는 기한을 정해야 됩니다. 기한을 정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기간을 정하고 점차 줄여나간다. 요 두 단어 꼭 사용해 주시고요. 목표 설정의 원리. 자, 내담자가 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자, 요거는 다른 내용과 똑같죠. 우리가 목표 설정, 상담 목표 설정할 때 써야 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기한이 있어야 돼요. 상담 목표는 현실 가능성이 있어야겠죠. 상담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상담 목표는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 가능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만 쓰고 설명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뭐 마음에 드신 거 그냥 세 개 이렇게 풀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자, 다음 형태주의 상담의 상담 기법 세 가지만 쓰고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요거 제가 시험 봤을 때 나왔었던 건데요. 자, 세 가지만 쓰고 설명하기 때문에 요 5가지 말고도 엄청 많죠? 그래서 외우기 좋은 거 3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욕구와 감정의 자각이죠. 내담자가 느끼는 욕구와 감정을 자각시키는 거예요. 그대로 풀어서 써주시면 간단하죠? 자, 비의자 기법. 현재 없는 사람이 의자에, 비는 의자에 실제로 앉아있는 것처럼 투사 혹은 상상하여. 자, 단어는 비슷한 의미면 상관없습니다. 상상하여 내담자의 감정을 표현해보는 것이다. 그리고 꿈 작업. 꿈을 현실처럼 상상하고, 자, 현재 일어난 것처럼, 사건인 것처럼 생각하고 연기를 해본다. 자, 과장하기. 내담자의 행동과 언어를 과장하여 뭐를 욕구와 감정을 명확히 지각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신체 자극은 내담자가 현재 느끼는 것을 신체 감각을 통해 자각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5가지 뿐만 아니라 알고 계신 거 있으면 충분히 써주셔도 되고요. 3가지 선택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 6가지를 쓰고 이를 간략히 설명하시오. 자, 요거 반대 문제 있죠? 자,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이유를 쓰시오. 자, 요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저 6가지 풀어서 써주셔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실질 임금률입니다. 자, 간단히 설명할게요. 기혼 여성의 임금이 높으면 참가율도 높겠죠. 배우자의 임금 수준, 배우자의 임금이 낮거나 없으면 참가율 높겠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참가율 높겠죠. 자녀의 수와 연령, 자녀가 적고 자녀의 나이가 많으면 경제활동 참가할 여유가 있겠죠. 자, 파트타임 형성. 파트타임 노동시장이 많다면 참가율이 높겠죠. 자, 왜? 우리 일주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을 이상 일을 하면은 취업이라고 본다라는 기준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자, 그리고 6번째, 전반적인 실업률. 사회적인 전반적인 실업률이 낮을수록 취업 기회가 많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참가율이 높겠고요. 가계 생산 기술력입니다. 뭐 청소기 이런 것들이 기술이 좋다라는 거죠. 가계 생산 기술력이 좋을수록 참가율은 높다. 해서 요 7가지 머릿속에 담아두시고요. 뭐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이유를 쓰시오 해도 요 내용 그대로 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직업 심리검사의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우리 이거 1차에서 많이 외우셨죠? 동형 검사 신뢰도, 반분 신뢰도, 검사 재검사 신뢰도 있고요. 이제 설명을 해줘야겠네요. 자, 동형 검사 신뢰도는 동일한 수검자에게 실시한 검사와 검사는 아니고 동일한 유형의 검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같은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두 검사 간의 상관계수를 비교하는 거고요. 반분 신뢰도는 하나의 검사를 동형이대로 반으로 나눈 거예요. 즉 A라는 검사를 B,
C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B, C에 있는 내용이 A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검사를 독립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두 개의 검사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그 두 개의 검사의 상관 개수를 비교하는 거다. 자, 그리고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동일한 수검작의 동일한 검사를, 동일한 유형 아니죠? 동일한 검사를 일정한 시간적 차이를 두고 반복 측정하여 상관계수를 비교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에게 우리가 B라는 검사를 주고 일주일 뒤, 자, A라는 사람에게 또 B라는 검사를 실시해서 이 시간적 차이에 대한 상관계수를 보겠다라는 게 검사, 재검사 신뢰도 되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고트프레드슨의 직업포부 발달 단계에서 내적 자아 지향성을 제외한 나머지 세 단계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고트프레드슨 하면은 우리 1차 때 힘성산에 이렇게 해서 외웠었는데 4개죠. 근데 3개만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트프레드슨 3개만 있었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자, 우리 2차 실기에 고트프레드슨은 힘성산에 요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고트프레드슨이다. 그럼 바로 힘성산에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3단계 쓰라고 했으니까 우리 순서대로 써주는 게 아무래도 뭐 문제가 없겠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연령도 같이 써주셔야 된다. 자, 연령도 꼭 같이 써주셔야 됩니다. 연령. 자, 그래서 우리 3, 6, 9로 연령은 외웠었고요. 힘과 크기 지향성, 힘이죠. 자, 사고 과정이 구체화되고 어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된다. 자, 요 빨간색 부분 꼭 써주셔야 되고요. 성 역할 지향성, 6세에서 8세죠. 자아 개념이 성의 발달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고요. 사회적 가치 지향성, 9세에서 13세죠. 사회 계층에 대한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핵심보다 상황 속 자아를 인식하기 시작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혹시 모르니까 우리 내적 자아,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 이것도 같이 외울게요. 14세부터죠. 자, 타인에 대한 이해. 자, 타인에 대한 이해가 뭐냐? 타인에 대한 인식이 생긴다. 인식 생긴다. 자, 타인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것이 바로 요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 때라는 거고요. 추가로 직업적 포부가 더욱 발달한다. 써주시면 아주 퍼펙트겠죠. 그래서 고트프레드슨 문제는 요거밖에 없으니까 힘성산에 풀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신뢰도 추정 방법 중 검사, 재검사법의 단점 3가지 쓰시오. 자, 우리 아까 봤었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우리 역으로, 자, 검사, 재검사법의 충족 요건, 필요 요건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요거 똑같이 써주시면 정답 되겠고요. 자, 단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월 효과예요. 자, 두 검사 사이 시간 간격이 너무 짧다. 그럼 검사 내용을 수검자가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성숙 효과입니다. 두 검사 사이 시간 간격이 너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측정 대상이 성숙하는 거죠. 막 책도 읽고 공부도 하다 보니까 내가 저번에 못 풀었던 문제는 막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 단점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검사 환경의 변화입니다. 자, 검사 당일의 환경 변화가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자, 내가 A랑 검사를 처음 봤을 때는 막 비도 오고 막 그랬어요. 비도 오고 막, 그러니까 기분이 우울해요. 그래서 검사를 봤는데, 자, 일주일 뒤 비가 안 와요. 하늘이 날씨가 너무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문제가 잘 풀려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검사 환경 변화 통계가 쉽지가 않다. 이런 내용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반분 신뢰도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3가지를 쓰고 각각 설명하시오. 자, 우리 이것도 1차 때 많이 공부했었죠? 자, 기우 절반법. 자, 한자로 기우수라고 하는데요. 기우가 홀짝이죠? 그래서 검사 문항 번호를 홀수, 짝수로 그냥 간단하게 반분하는 게 기우 절반법이고요. 전후 절반법은 말 그대로 검사의 문항 배열된 순서대로 전반, 후반으로 반 나눠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짝진 임의 배치법이죠. 오타가 좀 있네요. 자, 각 문항들의 통계치에서 가까운 두 문항의 짝을 짓고 그 짝에서 임의로 한 문항을 선택하여 양분을 하는 방법이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문항을 짝을 짓고 무슨 문항? 상관관계가 높은 두 문항을 짝을 짓고 그 짝에서 임의로 한 문항을 선택하여 양분하는 방법이다. 자,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1번과 15번이 예를 들어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한 세트로 묶어요. 짝을 만드는 거죠. 자, 거기서 이제 랜덤으로 자, 1번을 선택하거나 15번을 선택하는 문항을 2개 만든다라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짝진 임의 배치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직무와 조직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주된 원인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요거는 뭐 교재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 과제 특성, 직무 역할, 산업, 조직 문화 풍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과제 특성은 우리가 복잡하거나 단순 반복적인 과제인 경우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짧게 쓰면 될 것 같고요. 자, 직무 역할은 역할 모호, 그리고 역할 갈등이 있는 경우 스트레스를 받는다. 쓰면 되고요. 자, 산업, 조직, 문화 풍토. 자, 우리 조직의 문화가 있겠죠. 그리고 내 자신만의 문화가 습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들이 차이가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정도는 우리가 과제 특성, 직무 역할, 산업, 조직, 문화, 풍토 그대로 써주시고요. 간단하게 설명 써주시면 되니까 이해한 대로 설명을 해주셔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직무 스트레스 조절변인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입니다. 자, 우리 이것도 1차 때 많이 나왔었죠? 자, 먼저 성격 유형입니다. A, B 성격 유형 안 쓰셔도 되고요. 성격 유형이죠. 자, A형은 공격적이고 경쟁을 추구하여 스트레스에 더 쉽게 노출되고, B 유형은 여유를 추구하며 성촉이 낮아 스트레스에 노출이 적다. 인데 더 간단하게 쓰면은요, A 유형보다 B 유형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자, 덜 받는다. 이렇게 써주세요.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먼저 간단하게 외우실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외우는데,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다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써주시는 연습하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통제의 위치입니다. 자, 직무의 성패를 외부 요인으로 보는 외적 통제자.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면은 남 탓으로 돌리는 거죠. 그리고 직무의 성패를 내부 요인, 내 자신에게서 찾는 이 내적 통제자가 더 스트레스에서 덜 받는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우리 성격 유형 똑같아요. 외적 통제자가 내적 통제자보다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 이렇게 써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회적 지원이죠. 자, 직장 동료, 상사나 가족, 지인 등의 지원으로 통해 정신적, 신체적 안정감을 얻으면서 스트레스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간단하게 써주셔도 되지만 절대 바꾸면 안 되는 거는 성격 유형, 통제 위치, 사회적 지원, 요 단답형 기준으로 쓸 수 있는 내용들은 절대 이해한 대로 쓰시면 안 되고 그대로 써주셔야 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존주의 상담에서 내담자의 자기 인식 능력 향상을 위한 치료 원리 4가지를 설명하시오. 혹은 실존주의 상담의 4가지 관심 분야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실존주의 이런 문제 나오면은 죽자고무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죽음이죠. 내담자가 죽음을 인지함으로써 좀 더 이런 내담자의 죽음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함으로써 삶이 유한하구나, 이 유한성에 대해서 깨달아서 좀 더 실존적으로 살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유와 책임입니다. 삶에 대한 자유와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도록 한다. 자, 그리고 고립. 자, 사람은 홀로 와서 홀로 떠나죠. 내담자 자신의 인간관계 양식을 점검하도록 한다. 그리고 무의미입니다. 내담자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창조하도록 돕는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백의 인지적 상담에서 인지적 오류 3가지를 제시하고 간략히 설명하시오. 자, 우리 그래도 5가지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흑일 개추론이라고 해서 5가지 외워두시고요. 먼저 흑백 논리죠. 흑백 논리는 판단 과정을 이분법 2가지로 나눠보는 오류죠. 그리고 과도한 일반화는 한두 가지로 일반화하여 여러 상황에 전체에 적용을 하는 오류고요. 개인화는 자신과 관련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관련시키는 오류고요. 선택적 추상은요, 중요한 상황 대신 부분적인 상황만 기초로 하여 전체를 보는 오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의적 추론은 결론에 대한 증거나 논리가 없음에도 임의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오류다 라고 백이 얘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백에 관련된 문제는 요거밖에 없으니까 백 하면 바로 요거 써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의 척도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입니다. 자, 우리 3가지가 있죠. GOT, BIS, 그리고 PSS가 있는데, 자, 먼저 고트입니다. 고트. 자, 일반 직업 분류죠. 흥미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홀랜드의 6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있다. 간단히 써주시면 되고요. BIS, 기본 흥미 척도죠. 자, 이거 한국어 같이 써주셔야겠죠. 자, 간단하게 GOT의 하위 척도 2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6가지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정도 써주시면 되고요. 자, PSS, PSS. 자, 개인 특성 척도입니다. 일상생활과 일의 세계에 대한 광범위한 특성을 측정하는 것. 자, 여기까지만 써주셔도 되고요. 밑에 써주실 분들은 뭐 추가로 써주셔도 되는데 굳이 안 써주셔도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심리검사의 유형 중 투사적 검사의 장단점 3가지씩 쓰고 설명하시오 되어 있네요. 자, 우리 투사적 검사 장점 먼저 보겠습니다. 반응의 다양성이에요.
자, 반응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독특한 개인의 반응을 통해 개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방어의 무력화예요. 자, 정확히 검사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수검자는 검사에 대한 방어적 반응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응의 풍부함입니다. 자, 다양한 표현을 유도하여 내 수검자의 무의식적인 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단점 뭐냐? 자,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부족한 편이에요. 자, 그리고 검사자나 상황 변인이 검사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검사의 채석과 해석에 전문성이 요구된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의 철학적 과정 5가지를 쓰시오. 자,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도식하실 때 가성선결주. 자, 가성선결주 해서 외워주시면 좋고요. 자, 먼저 인간은 가치를 지닌 유일한 존재이다. 자, 인간은 성장력을 지닌 존재이다. 그리고 인간은 선하고 이성적이며 믿을 수 있는 존재이다. 자, 인간은 결정을 내릴 권리와 미래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 존재이다. 2개 다 써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주입니다. 인간을 알기 위해서는 개인의 주관적 생활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요 핵심 단어 가성선결주 외워서 풀어서 써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심리검사에는 선다형이나 아니오든 객관적 형태의 자기보고형 검사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러한 검사가 가지는 장점 5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검사 해석이 쉽고요.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어 있다. 자, 그리고 검사 시행 시간이 짧다. 비용이 경제적이다. 그리고 검사자나 상황 변인이 검사 반응에 영향이 없어 객관적이다. 자, 그래서 요거 다 기억 안 나시면은 지금 빨간색으로 된 부분들 있죠? 해석, 그리고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시행 시간 짧다, 경제적, 그리고 객관적이다. 요거 정도라도 꼭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심리검사에는 선다형이나 아니오든 객관적 형태의 자기보고형 검사가 가지는 단점 3가지. 자, 아까 장점 봤는데 이번엔 단점 3가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요거예요. 내담자가 사회적 바람직성이라는 차원에서 검사 문항들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다. 자, 요 내용은 전체 다 써주셔야겠죠? 자, 두 번째. 개인이 응답하는 방식에 부정 또는 긍정적 응답과 같은 일정한 흐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반응 경향성에 의해 반응이 오염될 수 있다. 자, 요거 앞에 너무 기시다 싶으면은 반응 경향성에 의해 반응이 오염될 수 있다. 요거만큼은 꼭 써주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문항의 응답이 제한적이어서 무의식적인 요인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자, 혹은 수검자가 자신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수검자가 자신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왜? 문항의 응답이 제한적이어서 이 내용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동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탄광근로자는 월 200만원을 받고 봉제공은 월 100만원을 받는다. 이 두 직종 간의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상적 임금격차가 있다. 보상적 임금격차의 개념 및 보상적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요인을 통해 두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써주시면 되겠죠. 자, 먼저 보상적 임금격차 개념 보겠습니다. 자, 어떤 특정 직종의 불리한 점을 임금으로 보상해줌으로써 다른 직업과 균등한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것이다. 즉, 보시면 탄광근로자는 200만원 받고 봉제공은 100만원 받죠. 왜? 탄광근로자가 더 위험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거 발생하는 요인 5가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고작 교책성이라고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고용의 안정성입니다. 고용이 불안정하다면 실업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상해주는 거고요. 작업의 쾌적성입니다. 작업이 쾌적하지 않고 위험한 불이익을 금전으로 보상해준다. 그리고 교육 및 훈련 비용이죠. 취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훈련 비용이 높다면 보다 높은 임금이 책정될 거고요. 책임의 정도, 책임이 따른 직업이라면 책임에 맞는 임금을 지불하겠죠. 자, 이런 거는 뭐 변호사 이런 거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패 가능성이에요. 불확실한 장래를 가진 직업이라면 높은 임금을 지불하게 된다. 그래서 이 보상적 임금 격차는 고작 교책성으로 발생한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근로자의 임금 격차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봤었던 고작 교책성 있죠? 자, 요거 5가지 내용 다 넣어주시면 돼요. 자, 탄광 근로자는 봉제공보다 고용이 불안정하며 쾌적하지 못한 작업 환경과 위험한 환경 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교육 및 훈련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래서 책임의 정도도 크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이 옳다. 라고 그냥 넣어서 풀어서 써주시면 간단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임금격차를 발생시키는 경쟁적 요인 5가지를 쓰시오. 자, 3가지에서 5가지 쓰라고 나올 수 있는데 5가지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5가지 외우는 게 좋겠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식할 때 인보시효질이라고 외우겠습니다. 자, 노동 생산성. 자, 노동자의 생산성 격차죠. 근데 뭐? 인적 자본 투자로 인한 노동자의 생산성 격차입니다. 자, 요거 쓰시오니까 설명은 굳이 안 써주셔도 되겠지만 볼게요. 자,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임금은 노동의 생산성을 반영하므로 인적 자본 투자 차이로 인해 생산성 기여가 차이 있다면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보상적 임금 격차 방금 봤었죠? 고작, 교책, 성 등 근무 여건의 차이에서 오는 합리, 불합리를 반영하여 결정하는 임금 격차다. 그리고 시장의 단기적 불균형입니다. 노동 공급의 비탄력성으로 특정 직종에서 노동 수요가 증가해도 짧은 기간에 단기에 노동 공급이 증가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임금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효입니다. 효율 임금 정책이죠. 자, 우리는 이 대기업에서 쓴다고 많이 알고 계십니다. 자, 높은 임금이 높은 생산성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 높은 임금을 지불할 경우 임금 격차 발생할 거고요. 자, 그리고 질적 차이로 인한 생산성 격차입니다. 자, 같은 인적 자본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도 노동자의 그 자질, 노동자의 그 뭔가 일머리, 잔머리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생산성의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금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홀랜드 직업 흥미검사의 6가지 유형을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차 때 너무 많이 봤던 내용이라서 잘 외우고 계시겠죠? 리아색이죠? 자, 리아색 써주시면 되고요. 보겠습니다. 자, 먼저 R, 현실형이죠. 기계, 도구, 동물에 관한 체계적이고 조직된 활동과 현장 활동을 좋아하나 사회성이 부족하다. 자,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단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탐구형은 호기심이 많고 과학적 탐구 활동을 선호하나 리더십이 부족하다. 예술형은 창의적이고 감성이 풍부하나 개발적이나 반복적, 틀에 박힌 일을 피하며 규범적인 모습이 부족하다. 자, 사회형, 친절, 봉사, 이해심이 많아 타인을 돕는 것을 즐기나 탐구적, 기계적 능력이 부족하다. 진취형, 리더십이 있고 외향적이나 체계적, 과학적 활동이 약한 모습을 보인다. 자, 관습형, 자료 정리와 수능을 잘하며 책임감이 강하나 변화와 융통성에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 되어 있고요. 자, 우리 1차 때는 여기 관련된 직업들 많이 같이 외우셨죠. 자, 근데 2차 실기 때는 관련 직업을 써주시는 게 뭐 배점과는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꼭 설명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홀랜드의 육각형 모델과 관련한 해석 차원 중 일관성, 병발성, 정체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혹은 관련된 해석 차원 5가지를 설명하시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도식할게요. 자, 1변, 정, 1개 해서 외우겠습니다. 1변, 정, 1개. 자, 일관성이죠.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6가지 흥미 유형 중 공통점, 유사성을 가지는 유형은 일관성이고요. 변별성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특정 유형의 점수가 높은 경우 변별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정체성은 2가지죠. 개인에게는 목표, 흥미, 재능에 대한 청사진을 말하며 환경에게는 투명성, 안정성, 목표, 보상의 통합을 말한다. 2개 써주셔야 되고요. 일치성은 개인과 환경이 부합되는 정도, 계측성은 유형들 간의 거리는 유형별 사이의 관계 반비를 한다. 즉 거리가 멀수록 서로 연관성이 없다라는 얘기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심리검사에서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4가지만 쓰고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쓰고 설명하시오죠. 그래서 우리 이거는 개신문반난 해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4가지 선택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개인차. 간단하죠?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신뢰도 개수는 개인차가 클수록 커진다. 자, 신뢰도 측정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문항수가 증가할수록 높아지나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꼭 써주시고요. 문항 반응수가 적정한 크기를 유지해야 커지고요. 문항의 난이도가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 보고 선택해서 4개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인지적 명확성 부족을 나타내는 내담자 유형 5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가정된 불가피를 나타낸다. 그리고 단순 오정보, 그리고 복잡한 오정보, 그리고 강박적인 사고, 그리고 원인 결과의 착오 이렇게 있죠. 추가로 더 많기 때문에 편한 거 외워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검사는 사용 목적에 따라 규준 참조 검사와 준거 참조 검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규준 참조 검사와 준거 참조 검사의 의미를 각각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규준 참조 검사부터 볼게요. 규준 참조 검사는 상대평가입니다.
자, 상대평가를 해보는 것이 목적이고요. 개인의 점수와 타인의 점수를 비교하는 거죠. 자, 요 내용 같이 들어가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심리검사, 뭐 수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수능은 빼시고 심리검사 하나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거참조검사는 여기죠. 절대평가를 해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절대평가를 해보는 것으로 개인의 점수와 기준 점수를 비교해보는 것이다. 기준 점수가 바로 준거 점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국가 자격시험,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국가 자격시험들이 해당한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직업심리검사 분류에서 극대 수행검사와 습관적 수행검사에 대해 설명하고 각각의 대표적인 유형 두 가지를 쓰셔 되어 있습니다. 자, 극대 수행검사는 일정한 시간 내에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역량을 보겠다는 거죠. 인지적 검사다. 자, 인지적 검사 단어 써주시고요. 자, 지능검사, 적성검사 있죠. 자, 그리고 지능검사, 적성검사, 성취도검사. 성취도검사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자, 습관적 수행검사. 일상생활에서의 습관적인 행동을 검토하는 정서적 검사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성격검사, 흥미검사 이런 것들 두 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020년 한국 직업사전에 수록된 부가 직업정보 중 5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도식해서 외울게요. 정숙, 직육, 강환이다 라고 외우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규교육, 숙련기간, 직무기능, 육체활동, 작업 강도, 그리고 작업 환경. 그래서 강화는 둘 다 작업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6개 정도 외워두시고요. 5가지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문제는 신출로 또 6개 쓰게 하는 문제가 나오기 좋습니다. 6개 해서 6점 딱 때리면은 깔끔하기 때문에 신출 대비해서 6개 외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산업활동, 산업분류정의를 쓰시오. 자, 이거 은근 외우기 까다로운데 또 나오면은 6점으로 나오기 때문에 꼭 외워주시는 게 좋겠죠? 자, 산업 보겠습니다.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 단위의 집합이다. 결국 생산 단위의 집합을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산업활동은 뭐다? 각 생산 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요 3가지 꼭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3원칙이죠. 자, 노동, 자본, 원료 등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이나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을 산업활동이라고 하고요. 자, 산업활동의 범위도 같이 외워둘게요. 영리적, 비영리적 활동이 모두 포함되지만 가정의 가사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요 범위 같이 외워두시고요. 산업 분류 보겠습니다. 생산 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산, 투, 생 요거 많이 외우셨죠. 산출물, 투입물의 특성 및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했다 라는 거 간단히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노동부 성격 검사는 성격의 5요인 모델 빅5에 근거하고 있다. 5요인을 쓰시오. 자, 1차 때 많이 외우셨죠? 외호 성정경으로 많이 외우셨을 거예요. 자, 요번에는 설명을 해줘야 되네요. 보겠습니다. 자, 외향성,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원하고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정도고요. 호감성은 타인과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정도다. 그리고 성실성은 사회적 규칙이나 규범, 원칙을 기꺼이 지키려는 정도고요. 정서적 불안정성은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지 그런 정도를 보는 것이고요. 자,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 자, 자신을 둘러싼 쓸 필요 없겠죠? 환경에 대한 관심, 호기심, 경험에 대한 개방성, 포용력의 정도를 얘기를 한다 라고 해서 요 5가지 쓰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이런 문제는 보통 6점으로 나오겠죠.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내담자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내담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기본이 되는 상담기법 6가지만 쓰시오. 자, 우리 이것도 1차 때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도식화해서 외우신 분들 그대로 외워서 써주시면 되는데,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가정 사용하기 있고요.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 저항감체 인식하기, 의미 있는 질문 던지기,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 근거 없는 믿음 확인하기, 그리고 반성회장 마련하기, 분류 및 재구성하기 등등이 있겠죠? 자, 이 중에 6개 우리 도식화해서 1차 공부하시면서 많이 외우셨을 거니까 아마 쉽게 외워질 거라 생각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동수요의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을 쓰고 노동수요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인을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요 4가지 요인 쓰는 거는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볼게요. 자, 노동수요 탄력성 공식은 자, 노동수요량 변화율을 임금 변화율로 나눠주는 거죠. 자, 근데 요것만 쓰면 되냐? 안 되겠죠? 자, 노동수요량 변화율은 노동수요량 변동분을 기존 노동수요량으로 나눈 거고요.
임금 변화율은 임금 변동분을 기존 임금으로 나눈 것이다. 그래서 요거 우리 계산 문제 푸는데도 필요하니까 잘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노동 수요 탄력성 영향 준 4가지 요인 보겠습니다. 우리 상총노다 뭐라고 상총노다라고 대답을 해준다는 거죠. 상은 상품에 대한 수요 탄력성입니다. 자, 노동 수요는 파생 수요이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커지면 노동 수요 탄력성도 커진다는 거죠. 자, 근데 스시오기 때문에 이 상총 노동을 풀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총 생산비에서 노동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이것만 써주시면 되겠죠. 노동 대체 가능성, 자, 다른 생산 요소로의 노동 대체 가능성이라고 써주시면 더 좋겠고요. 네 번째는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다 라고 해서 상총노다 4개 써주시면 간단합니다. 설명하시고 아니니까 굳이 설명 쓰실 필요 없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서 산업 결정 방법과 산업 분류의 적용 원칙을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산업 결정 방법은 단독으로 출제될 수 있겠죠. 저 시험 볼 때 문제 이거 나왔었던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자, 우리 생계휴라고 외우셨었죠. 자, 생산 단위의 산업 활동은 그 생산 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조사 시점에 경영하는 사업과는 관계없이 조사 대상 기간 중 산출액이 가장 높았던 활동에 의해 분류한다. 자, 요 내용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면은 조사 대상 기간 중 산출액이 가장 높았던 활동에 의해 분류한다. 이렇게만 써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휴죠. 휴업 또는 자산을 청산 중인 사업체의 산업은 영업 중 또는 청산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 활동에 의해 결정하며 추가로 설립 중인 사업체는 개시하는 산업 활동에 따라 결정한다. 라는 내용 우리 1차에서도 많이 나와서 눈으로 많이 익히셨을 건데 또 많이 써보셔야겠죠, 이제. 자, 그러면 산업 분류의 적용 원칙 보겠습니다. 생복산이죠. 자, 생산 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하여야 한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복합적인 활동 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 단계를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 소, 세세 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자, 그리고 산이죠. 산업 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 단위의 주던 활동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눈으로 많이 봤지만 또 손으로 써서 외우시는 게 확실히 중요하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A 기업은 시간당 임금이 4,000원일 때 2만 시간의 노동을 필요로 한다. 임금이 5,000원으로 인상되면 10,000시간의 노동을 필요로 한다. 자, B 기업은 임금이 시간당 6,000원일 때 30,000시간의 노동을 필요로 한다. 임금이 5,000원으로 인하되면 33,000시간의 노동으로 필요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지금 2번, 3번 되어 있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각 기업의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탄력성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자, A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기존 2만 시간에서 10,000시간으로 필요로 하게 되죠. 그럼 10,000시간, 2만 빼기 만 했으니까 만 남죠? 자, 그럼 2분의 1이고요. 자, 2분의 1을 뭐랑 나눠주냐? 자, 임금 변동으로 나눠봐야겠죠? 자, 4,000원에서 5,000원 된 거니까 1,000원이고요. 자, 1,000원이고, 그리고 기존이 4,000원이니까, 자, 4,000원분의 1,000원이니까 4분의 1이죠? 자, 그래서 요거 곱하기로 바꿔서 1분의 4로 하면은, 자, A 기업은 임금 탄력성이 2가 나오죠? 자, 같은 방식으로 풀었을 때 B는 0.6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타격 가능성, 임금 협상을 시도할 때 타격성이 높은 곳은 B 기업이겠죠? 왜? 더 비탄력적이기 때문이겠죠? 비탄력적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실업이 줄고 또 고용이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이겠죠. 자, 그 이유를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노동조합의 교섭력은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 요거 핵심이죠. 요거만 사실 써주셔도 돼요. 자, 추가로 보면은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임금의 변화에 따라 고용량 변화도 적기 때문에 실업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줄 이거 꼭 써주시는 거 요거만 써주셔도 될 만큼 중요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직업 상담의 과정 5단계 보겠습니다. 자, 이거 관진목 개평 해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쓰시오니까 설명 쓸 필요 없죠? 관계 형성 및 구조화, 진단 및 형성, 목표 설정, 개입, 평가 이렇게 해서 관진목 개평이다 라고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직업 상담을 위한 심리검사 선정 시 고려사항 4가지를 쓰시오. 자, 우리 4가지인데 5가지 신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볼게요. 자, 먼저 심리검사의 목적을 분명히 한다. 자, 그리고 검사 선택에 있어 내담자를 포함한다. 내담자 함께 검사 선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표준화된 검사 방법을 사용한다. 자, 그리고 실시의 간편성, 그리고 경제성 등 실용성을 고려한다. 자, 실용성을 고려한다. 이것만 써주셔도 되겠죠? 자, 그리고 내담자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 후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라는 요 5가지 내용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뭐 4가지 쓰는 거지만 5가지 외워서 신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심리검사, 직업심리검사에서 측정의 기본 단위인 척도 4가지 유형을 쓰고 각각에 대해 쓰고 설명하시오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 쓰기만 해도 절반 점수 받는다는 거죠. 명서등비입니다. 자, 명서등비 좀 더 간단하게 외울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명명척도는 이름명이죠. 그래서 단순 속성 간의 차이만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남자는 주민등록번호 뒤에가 1, 3이고 여자는 2, 4죠. 자, 요거는 그냥 뭐 의미가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차이만 구별하는 거죠. 그리고 서열척도는 이제 숫자의 속성 차이뿐만 아니라 순위에 대한, 서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자, 등간척도는 명명척도 플러스 서열척도의 특징 가지고 그 크기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써주시면 되고요. 자, 비율척도는 서열, 등간 정보와 절대 0점을 가진다는 단어 써주시면 좋고요. 비율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라고 해서 쭉쭉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 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한 것으로 3가지 분류기준에 의해 분류된다. 자, 이 3가지 분류기준을 쓰시오. 우리 산투생 써주시면 되죠? 산출물의 특성이라고 써주셔도 되고요. 자, 투입물의 특성, 생산활동의 일반적 결함 형태, 요거 써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포괄적 업무에 대한 직업 분류 원칙의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시를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차 때 많이 봤었죠? 주최생이죠? 자, 보겠습니다. 주된 직무 원칙이죠? 간단하게 볼게요. 상이한 2개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무 내용을 비교 평가하여 상관성이 많은 항목으로 분류한다. 자, 요 내용만큼 꼭 써주셔야 됩니다. 제가 많이 요약을 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교육과 진료를 겸하는 의과대 교수의 직무 내용을 파악하여 관련이 더 많은 분야로 분류해야 된다. 자, 이거 우리 1차 때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자, 최는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 원칙이죠. 수행하는 직무가 서로 상이한 교육,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가장 최상급 직능을 필요하는 것으로 분류한다. 최상급 직능으로 분류한다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1차 때 나왔던 거죠. 조리나 배달의 비중이 같은 경우 직능 수준이 더 높은 조리로 분류한다. 그리고 생이죠. 생산 업무 우선 원칙입니다. 생산과 공급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생산 단계에 관련된 업무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빵집에서 빵을 만들며 직접 판매하는 사람은 생산에 맞춰 조리사, 요리사, 파티시에로 분류하는 게 맞다라는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내부 노동시장 이론, 이중 노동시장 이론, 인적 자본론에 대해 각각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너무 많이 써주실 필요 없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부 노동시장 이론. 기업이 커지고 노동조합이 성장하면 기업 내부의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노동시장이 내부 노동시장과 내부시장과 외부 시장으로 분리된다는 이론이다. 사실 이것만 써주셔도 끝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우리는 숙련의 특수성, 현장훈련 관습에 의해 형성되며 임금의 결정, 직무 배치, 전환, 승진, 현장훈련 등이 외부 노동시장과는 단절된 채 기업 내부의 규칙이나 절차에 의해 형성되는 노동시장이다 라는 설명도 있죠. 자, 근데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우리 이제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되는 이유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밑에 부분을 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또 여기 써야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근데 뭐 선택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중 노동시장 이론이죠. 자, 이중 2개니까 노동시장이 1차와 2차 노동시장으로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노동시장 간의 노동력 이동은 아주 제한적이고 임금이나 근로조건들이 상이한 여건에서 결정된다. 자, 이것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차 노동시장은 내부 노동시장에 의해 주로 형성되어 높은 임금이나 좋은 근로조건, 고용의 안정성, 승진 기회가 보장되며 경량에 따른 지위 향상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2차 노동시장은 낮은 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등 1차와는 반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근데 제가 써드린 내용 다 외워주신 게 좋은 게 뭐냐면은 자, 이중 노동시장에서 1차 노동시장의 특징을 쓰시오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높은 임금, 좋은 근로조건, 고용의 안정성, 승진 기회 보장, 경력에 따른 지위 향상 요 5가지 지금 같이 외워두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은 결국 다 외워야겠죠. 자, 그리고 인적 자본론 보겠습니다. 자, 인적 자본. 인간을 자본으로 본다는 거죠. 인간을 경제적 가치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을 본다. 인간도 하나의 투자의 대상이라는 거죠. 자, 인간에게 투자를 한다. 교육 이런 것도 투자가 되겠죠. 미래에 보다 큰 수익을 기대하기 위해 인간에게 투자하는 것으로 인적 자본의 양과 생산성 관계를 비례관계로 보고 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우린 첫째 줄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문제 볼게요. 자, 도린저와 피오르의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되는 요인 세 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자,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 세 가지는 먼저 숙현관이다. 숙현관인데 뭔지 봐야겠죠. 자, 숙련의 특수성입니다. 자, 특수한 단어 그대로 가져와서 시작할게요. 특수한 숙련은 기록이나 문서를 통한 전수가 불가능하고 내부 노동력만이 소유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업이 이런 특수한 숙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까 내부 노동력이 유지된다. 그러면서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된다라는 거고요. 자, 현장 훈련이 있습니다. 실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들은 우리 다 현장에서 배우게 되죠. 그래서 숙련의 특수성과 상호작용하게 되면 내부 노동시장을 형성하게 된다. 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관습입니다. 자, 작업장에서나 현장에서 문서가 되지 않은 규정들이 각종 사안을 규율하게 돼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자, 우리 부장님한테 결제를 받을 때는 꼭 요구르트 하나를 들고 가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관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하기 때문에 이런 관습이 내부 노동시장 형성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중 노동시장 이론에서 1차 노동시장의 직무 혹은 소속 근로자들이 갖는 특징 5가지를 쓰시오. 자, 이렇게 직무와 가지는 특징 나눠서 써놨는데요. 자, 요 중에 8개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5가지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고임금, 높은 임금이죠. 그리고 쾌적한 근로조건, 고용 안정성 및 승진 기회, 보장의 공평성. 자, 승진 기회를 보장한다는 건 아닙니다. 승진 기회에 대한 공평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합리적인 노무 관리, 낮은 실업률, 낮은 결금 및 이직률, 직업훈련 기회가 많고요. 경력에 따른 임금과 권한, 책임, 지위의 상승, 즉 연공급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로 간단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인적 자본 보겠습니다.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의 대상을 3가지만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아까 인적 자본 투자, 인적 자본론에서 내용이 인간을 자본으로 보고 인간에게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자, 그러면은 어디에 투자를 하냐라는 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3가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건강이죠. 건강 수준이 올라가면 노동 공급 시장도 시간도 일정 수준 이상 유지시킬 수 있고 결근을 줄여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라는 내용 써주시면 되고요. 자, 이주비입니다. 이주비. 자, 근로자가 자신의 생산 능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이주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근로자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내용 들어있는데 굳이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런 것도 인적 자본 투자에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현장 훈련입니다. 자, 취업 후 사업장에서 우리 작업 현장에서 작업을 직접 배우게 되겠죠. 자, 그 또한 인적 자본 투자의 대상이 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여가와 소득의 선호에 대해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의미를 쓰고 여가가 정상제일 때와 열등제일 때 소득 증가에 따른 노동 공급의 변화를 설명하시오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먼저 대체효과, 소득효과 의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체효과 어떻게 쓸 것이냐? 자, 임금 상승이 여가의 기회비용을 증가시켜 여가 시간보다 노동 공급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을 더 선호시키는 것이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가의 기회비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조금 전문 지식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봤고요. 소득효과는 임금 상승으로 전보다 더 적은 일을 해도 동일한 소득이 되기 때문에 노동 공급 시간을 보다 여가 시간을 선호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즉, 요거는 노동 공급을 줄이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좀 더 풀어서 볼까요? 자, 여가가 그러면은 정상제인 경우 노동 공급은 어떻게 변화하나? 자, 임금 상승으로 소득이 증가하여도 임금 수준이 낮다면 대체효과가 더 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동 공급은 증가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지만 자, 임금 수준이 높다면 소득 효과가 더 커서 고동 공급 곡선은 후반 굴절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서론이 있었지만 이 서론은 안 써도 되겠죠. 그래서 여가가 정상제인 경우 노동 공급의 변화는 자, 소득 효과가 더 커서 노동 공급 곡선은 후반 굴절하는 모습을 보인다. 추가로 여기서는 이제 여가의 기회비용이 감소되었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가가 열등제일 경우 노동 공급의 변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금 수준과는 상관없이 노동 공급은 증가하게 되며 여가 수요가 감소되므로 노동 공급량의 증가로 인해 노동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게 된다. 자, 여기서는 여가 수요가 감소된 거죠. 그래서 반대로 보면은 여가의 기회 비용이 증가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1시간 노느니 차라리 1시간 더 일하는 게 낫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여가가 열등제일 경우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한국직업사전에서 수록된 부가 직업 정보 중 정규교육, 숙련기간 직무, 기능의 의미를 기술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 영상에서 봤었던 거죠. 한번 서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규교육이죠.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정규교육 수준을 의미한다. 자, 요 정도로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내용은 그냥 추가로 보시면 되고요. 자, 숙련기간은 뭐냐? 정규교육 이수 후 직업의 직무를 평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훈련 등의 기간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써주시면 되고요. 추가로 써주실 분들은 향상훈련은 해당하지 않는다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직무 기능은 해당 작업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자료, 데이터, 사람, 피플, 사물 등이죠. 자, DPT와 어떤 관료들을 가지는지 보여주는 것이 직무 기능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임금의 하방 경직성의 의미를 설명하고 임금의 하방 경직성의 원인 4가지를 쓰시오네요. 자, 의미만 설명하면 되겠네요. 자, 하방 경직성의 의미. 자, 균형 임금이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 여건의 변화로 하락할 요인이 되어도 하락하지 않는 것. 자, 임금은 안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하방 경직성이 일어나냐? 쓰시오니까 단단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도식화 해보겠습니다. 화장, 노, 최연. 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노동자의 화폐 환상, 화죠? 화폐 환상 때문에 일어난다. 화폐 환상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장은 장기 고용 계약입니다. 장기 고용 계약에 뭐 경기 여건 변하면 임금을 깎는다. 이런 내용은 안 들어가죠. 자, 그리고 노죠? 노동조합의 존재입니다. 노동조합의 저항으로 인해 임금이 하락할 요인이 있어도 임금이 유지된다는 거고요. 최저임금제죠? 자, 최저임금 아래로는 절대 떨어질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연공급 임금 제도입니다. 근속 연수나 학력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연공급 임금 제도죠. 그래서 임금이 상승하면 상승하지 하락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롭키스트와 데이비스의 직업 정의론에서 직업 적응 방식의 유형 3가지를 쓰시오. 자, 3가지? 우리 이거 4가지 아니면 3가지 뭐 있지?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이거 육근 적반 쓰라는 거예요. 자, 근데 게다가 쓰시오죠. 서술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융통성, 끈기, 적극성, 반응성 중에 3개 하나만 써주시면 되겠다. 아주 간단한 문제죠. 이런 문제는 정말 땡큐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롭키스와 데이비스의 직업정의론에서 직업정의론에 기초하여 개발한 직업정의와 관련된 검사도구 3가지. 자, 검사도구 3가지 쓰라는 거죠. 미네소타와 관련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미네소타 보면은 먼저 중직무기만 이라고 외워보겠습니다. 그래서 미네소타 중요도 질문지 MIQ 정도 써줘야겠죠. 그리고 직무기술 질문지 혹은 미네소타 직무기술 질문지 하여서 JDQ 혹은 MJDQ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미네소타 직무 만족 질문지죠. MSQ. 자, MSQ 해서 요거 3가지 한글, 영어 둘 다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틴슬레이와 브래들리가 제시한 검사 해석의 4단계를 설명하시오 되어 있죠. 자, 먼저 해석 준비를 합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써놨는데요. 검사 점수의 의미와 내담자의 정보가 어떻게 통합되어 해석되는지 검토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담자를 준비시켜요. 자, 내담자가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결과 전달하기입니다. 내담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서 검사 결과의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풀어서 써주시면 되죠. 그리고 추후 활동, 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여기서부터죠. 내담자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자, 요거를 꼭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니까 금방 외워지실 거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인지정서 상담 기법의 기본 가정, 기본 개념, 상담의 목표를 쓰셔도 되어 있습니다. 자, 뭐 한 가지만 쓰셔도 되고요. 2가지 쓰셔도 되는데 선택해서 써주시면 되겠고요. 기본 가정은 자, 인간은 합리적인 사고, 자, 그리고 동시에 비합리적 사고의 기능성을 가진다. 그리고 모든 내담자의 행동적, 정서적 문제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에서 발생한다.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그렇죠. 우리 아리비트의 기본 논리에 대해서 나왔었죠. 인사행, 합행력이었죠. 자, 합행력. 인사행, 합행력의 내용 2개가 나왔네요. 자, 기본 개념에서도 2개 나옵니다. 자, 먼저 A, B, C, D, E, F까지 써주셔도 되고요. 모형을 사용한다. 그리고 인지는 인간 정서의 중요한 요소이다. 자, 이거 인사행 합행력에서 인이었죠. 그리고 상담 목표는 결국에는 뭐 자기 관심, 자기 수용, 불확실성 수용, 관용 등을 통해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인 신념으로 변화를 유도한다. 자, 요게 핵심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쳐드린 부분 꼭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흥미검사의 종류 5가지 쓰셔도 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청, 스, 캠, 쿠직
직업이라고 해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직업 흥미 검사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스트롱 흥미 검사입니다. 자, 그리고 캠은 캠벨인데 캠벨 혼자 안 하죠? 스트롱 캠벨 흥미 검사. 따라서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쿠는 쿠더밖에 없죠? 쿠더 흥미 검사. 그리고 직업 선호도 검사, VPI죠? 자, 이렇게 해서 흥미 검사 종류 5가지, 청스캠쿠직 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영상이죠. 자, 이제 조금만 더 힘내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첫 번째, 직업상담사가 갖춰야 할 자질 5가지를 기술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내담자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도덕적인 입장과 태도, 그리고 객관성,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성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성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직업상담의 연구 및 평가 능력, 그리고 심리학적 지식, 이거 5가지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 한국 직업사전에 부가 직업 정보 중 육체활동의 구분 4가지를 쓰시오니까 우리 운, 해서 외워볼게요. 자, 균형 감각, 웅크림, 언어력, 청각 4가지, 육체활동 4가지다. 청 외워주시면 되고요. 다음, 심리검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검사자 변인과 수검자 변인 중에서 강화효과, 기대효과, 코칭효과를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요 강화효과, 우리 강화란 단어를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사자가 수검자에게 제공하는 물질적, 언어적 보상이 말 그대로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기대효과는 검사자가 수검자에 대한 기대죠. 또 어떤 기대를 표명하는지가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코칭 효과는 검사자가 수검자에게 코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검사 내용에 대한 방법이나 설명, 그리고 지시, 조언 등의 행위가 죄송합니다. 결국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갤라트가 제시한 진로 의사결정의 8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자, 요거 2022년 2회 출제됐었던 문제죠. 자, 목표의식이랑 평가 및 재투입은 우리가 제시돼서 나오기 때문에 가운데 6개 외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안, 괄호 닫고, 대한, 열결실, 가의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정보 수집, 대안 열거, 대안의 결과 예측, 대안의 실현 가능성 예측, 그리고 가치평가, 의사결정 요것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정신분석적 상담은 이성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불안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무의식적으로 방어기제를 사용한다고 한다. 방어기제의 종류 5가지만 쓰시오. 혹은 3가지 설명하는 게 나올 수도 있으니 우리 5가지 외워두시고 3가지는 설명할 방법을 준비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억압부터 볼게요. 자, 의식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을 무의식적으로 억압하는 것이고요. 부정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무의식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투사,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등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퇴행, 미숙한 행동을 보이던 과거로 퇴행하는 거죠. 그리고 승화는 본능적인 욕구를 사회적으로 용납 가능한 수준으로 표현하는 것이 승화이고요. 동일시는 어떤 사람이나 집단과 실제적 또는 상상적으로 동일시 해보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5가지 쓰는 거 외워주시고요. 3가지는 설명할 수 있게 선택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발달적 직업상담에서 직업상담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법 중 진로 자서전과 의사결정일기를 각각 설명하시오. 자,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진로 자서전은 과거고요. 의사결정일기는 현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진로 자서전 보시면 내담자가 과거에 어떤 진로 의사결정을 했는지, 진로 자서전이니까 과거에 어떤 진로 의사결정을 했는지 자유롭게 기술하게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쓰셔도 무관하다는 겁니다. 자, 의사결정일기는 제가 그럼 현재라고 말씀드렸죠. 자, 내담자의 현재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기술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의사결정일기죠. 자, 그래서 의사결정일기 추가로 진로 자서전에 보충 역할을 해주는 것은 의사결정일기다. 이 정도까지만 써주시면 충분히 정답이 됩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인지정서적 상담이론에 비합리적 신념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 3가지 당위성을 쓰고 각각의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자, 요거는 자타세죠. 자, 자타세입니다. 자신에 대한 당위성,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신념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나는 반드시 변호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타인에 대한 당위성은 타인에 대한 기대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기대 등으로 나타나는 당위적 신념이죠. 예를 들어 타인은 나를 합리적으로 대해야 한다. 이 종업원은 나에게 친절해야 된다. 종업원이라면 나에게 친절해야 되는 거는 맞긴 하겠네요. 자, 내 친구는 나에게 꼭 친절해야 된다. 이런 거는 당위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대한 당위성입니다. 자, 환경이나 상황이 세상인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내 위주로 돌아가야 한다는 당위적 신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나서야 한다. 이 상황은 내가 해결해야 한다. 혹은 세상은 반드시 내 위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에 대한 당위성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기 보고식 가치 사정학에서 가치 사정법 6가지 쓰시어 보겠습니다. 존과 백절체자죠. 존과 백절체자. 자, 존경하는 사람 말하기, 과거의 선택 회상하기. 자, 요거 과거의 선택 조사하기 아니고 회상하기죠. 그리고 백일목 말하기, 절정 경험 조사하기죠.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체크 목록 가치의 순위 매기기. 그리고 자유시간과 금전 사용 계획 조사하기. 자, 매기기가 오타가 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존과 백절체자, 존과 백절체자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표준화를 위해 수집된 자료가 정규 분포에서 벗어나는 것은 검사 도구의 문제보다 표집 절차의 오류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3가지를 쓰고 각각 설명하시오.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문제가 물어보는 건 뭐 하냐면은, 자, 정말 쉽게 얘기를 할게요. 자, 이렇게 생긴 게 정상 분포, 정규 분포에 생긴 그래프인데,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 때, 어떻게 이렇게 생긴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만들어주냐라는 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완곡화 방법은요, 수집된 자료가 정상 분포의 모양을 가지도록 점수를 가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끝에 있는 부분들에 점수를 조금 더하거나 모든 점수를 10점씩 더하면은 다 똑같은 점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정규 분포의 모양을 가질 수 있게 모든 점수에 10점을 더하거나 10점을 빼서 모양을 바꿔준다. 이게 완곡화 방법이고요. 절미법은 편포의 꼬리를 자르는 방법입니다. 단 편포가 작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자, 요렇게 생겼는데, 자, 요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요게 이 부분이 꼬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너무 작아요. 무시해도 될 만한 숫자입니다. 요럴 땐 그냥 잘라버려서 우리 요 모습만 보고 한번 조사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면적 환산법은요, 각 점수들의 100분위를 찾습니다. 먼저. 그리고 그 100분위에 해당하는 Z점수가 있겠죠. 그 Z점수를 찾는 것을 우리 면적 환산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노동조합의 임금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중 이전 효과와 위협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자주 나오는 친구는 아닌데 한번 나올 때가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 이전 효과죠. 자, 노동조합의 조직으로 임금이 상승하죠. 자, 노동조합이 있으면은 임금이 상승하겠죠. 자, 임금이 상승하면은 고용이 감소하죠. 고용이 감소한다라는 말은 즉 실업이 발생한다라는 말이죠. 자, 이때 발생한 실업자분들이 비조직 부문, 노조가 없는 비조직 부문으로 이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조직 부문의 노동 공급이 증가하게 되겠죠. 자,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노동 공급이 많아져요. 그러면은 임금이 감소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요것들을 우리는 이전 효과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자, 노조의 등장으로 임금이 상승했다부터 쭉 풀어서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다. 이해하면서 설명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문제는 금방 외워지실 거고요. 자, 위협 효과입니다. 자, 우리 이전 효과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비조직 부문의 임금이 하락했죠. 자, 이전 효과로 인해 비조직 부문의 임금이 하락이 시작되면은 비조직 부문에서도 우리도 노동조합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노조가 결성되고자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 측 입장에서는 우리 노조 없었는데 갑자기 왜 노조 만들려고 그러지? 얘네가 돈이 부족해서 그런가? 우리가 임금을 좀 미리 올려주자. 노조 만들기 전에 미리 올려주자라고 사전에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사용자 측면에서 임금을 미리 인상해주는 거다라는 게 위협 효과다. 즉, 노동자들이 비조직 부문에서 노조가 발생될 것을 예방하여 사용자 측면에서 미리 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위협 효과다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직업상담사 실기에서 중요한 내용 120문제 살펴봤지만 우리 합격 기준은 150개 정도 이상 150개에서 180개 사이를 암기를 해주시는 게 보통 합격선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 120개는 꼭 알고 시험 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시험 준비하고 계신 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화이팅입니다.